当科技迅速发展的时候呢，所有技术呢渗透了我们生活的每一个角落。那我们是否停下来思考，就是这些电子元件的价值是不是远远超过它的一个真正的一个价值？那它或许是只有本身的功能性，但是当它已经暂时退出一个现代的一个线上的时候呢，我们是不是可以用其他的视角，或是用特殊的一些功能，让它呢在这个世界上才有另外一个诠释来做一个很好的一个诠释哦。所以今天呢，我们很高兴的邀请到韩国的艺术家，他呢用电子元件的方式拼凑出一个艺术作品，让人去思考这些东西到底是不是我们现代人该去注重的部分，或许它是有机会的。那我们很高兴的欢迎到那个裴秀英的一个艺术家，那他是从韩国来的哦，那他也是得过非常很多奖项的部分哦。那我们先请他来跟大家打声招呼。Hi，nice to meet you. Welcome to Taiwan. 好，那我想问一下，就是说第一次呢，这次展览的主题叫做连接美学，连接这个美学。那请问一下，这个概念是如何形成的呢？ 연결의 미학이라는 개념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19년을 유학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경험이나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연결을 느낀 점, 또 물리적, 심리적 이동이 많았던 제 삶의 작품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 부분과 인간관계에서 믿음과 안정적인 사랑, 이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 창작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왔던 부분과 그리고 PCB 기판, 회로 기판 재료를 사용하게 된 계기, 그 자체 기술적 소재가 어떻게 예술적 매체로 변형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연결이라는 그 개념에 단순히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랑, 시간, 기억, 관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그 방식, 그 작품의 배열이라든지 조명, 그리고 동선 등 공간에서 그 연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했는지, 그런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 기계와 인간,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단순한 재료나 그런 기법이 아니라 예술적 미학이 단순한 시각적 개념이 아닌 기술과 인간, 그리고 또 경험과 감성, 과거와 미래가 맞닿는 지역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那我觉得说，其实，在科技的艺术啊，其实一直在进化，一直在变化。那你如何去定义他们所谓的连结？这个连结其实很模糊哦，可以请你跟大家来说明一下。 기술과 예술의 관계는 그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지만 그 본질적인 연결 지점은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 욕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을 단순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창으로 보고 그것을 예술적 탐구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술은 예술의 재료와 기법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PCB 회로기판인 산업적 소재를 예술의 언어로 바꾸면서 기술이 가진 구조적 질서나 예술이 가진 감성적 요소가 그 만나는 지점에 관심을 가지며 그 미술 재료인 처음에 초기의 물감이나 캔버스가 주된 매체였다면 이제는 전자부품, 데이터, AI, 레이저 커팅 같은 기술적 요소들이 새로운 표현 수단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가의 역할도 변하고 있으면서 과거에는 그 예술가가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 됐다면요. 이제는 기계나 알고리즘, 자동차 기술의 일부 창작 과정에 개입하면서 어떤 콜라보레이 개념, 협업의 개념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 기계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어떤 파트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 커팅이라든지 아크 용접, 크롬 도색, 그리고 LED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연구하고 의도적으로 개입하면서 작가의 표현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기술은 데이터에 기반으로 하지만 예술은 감성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서 회로의 패턴을 보면서 그것을 정밀한 공학적 산물이지만 동시에 유기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어떻게 혈관처럼 보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차갑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술 속에서도 어떤 따뜻한 감성과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작품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술과 예술의 연결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융합하는 과정이 예술을 확장시키고 또 예술은 기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니 그 접전면에서는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만들고 우리가 기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其实我觉得你刚刚有提到就是 AI 啊、IT 啊、LED 啊，这些都很棒。那这次的展出作品当中，是不是有代表特别性？就是可以有些作品有代表性的部分，可以多一些介绍。那他们到底传递了什么样的讯息呢？ 이번 전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작품을 하나 꼽는다면은 반도체 웨이퍼를 활용해서 연결의 개념을 시각화한 작품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관심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도 쉽게 다룰 수도 없는 어려운 이 소재를 한국 바코솔루션 반도체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2달 전이었어요. 반도체 웨이퍼를 주요 소재로 활용해 그 표면에 정밀한 패턴을 새기고 레이저 커팅을 통해 형태를 변형한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지만 소재에 대한 연구 상태가 부족해서 본래 의도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소재를 사용한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본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단순한 산업 부품이 아니라 기술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단절되는지를 상징하는 어떤 재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품 속 패턴과 조각들을 질서정연하게는 하지만 동시에 깨지거나 재배열되면서 완전한 연결 그리고 불완전한 연결 사이에서 어떤 긴장감을 형성하는 우리가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지만 때로는 단절을 경험하는 어떤 현대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과도 맞닿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웨이퍼는 원래 하나의 완전한 형태지만 공정 과정에서 조각이 나고 또 분배되는 어떤 이런 과정 자체가 연결과 해체 순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기술과 예술이 단순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번 전시의 핵심 주제인 연결의 미학을 가장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我觉得其实，在台湾大家对科技都不陌生了。现在的对于手机啊，还有一些平板啊，或是电路板都蛮深刻的哦。那想问一下，就是说，你希望观众呢，在参观这一次的展览之后，能够带走什么样的感受跟一些启发呢？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단순히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연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랬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나 전자부품 같은 소재는 흔히 차갑고 기능적인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작품 속에서 그것들의 빛이나 패턴, 형태를 통해서 감성적 요소를 변하는 과정을 경험했으면 하고요. 이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기술적인 것에서도 그 아름다움과 감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란 거죠. 이번 전시는 단순한 시각적 연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 기술과 인간, 기억과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요. 작품을 보면서 나는 무엇과 연결이 되고 어디에서 단절을 경험했는가, 기술이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게 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각각의 작품이 전해진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관람객들이 자신의 경험과 또 감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도록 열어두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현대 사회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갈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서 연결과 단결을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답이 정해진 전시가 아니라 각자의 해석이 더해지며 완성된 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나설 때 작품 속에서 본 그 연결의 개념을 자기 삶 속에서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아요. 好，那我觉得说，其实刚刚已经提到很多，就是在科技上的一些状况，那在艺术上有什么样的运用哦？那我想问一下，就是说，为什么在这个材料的选择上，我们知道说，其实艺术的呈现有很多种材料的方式嘛？
那你为什么会选择电子元件来作为创作的材料？那这些电子的元件有时候是废弃物啊，就是这些会对你的作品有什么样的特殊的意义呢？ 전자부품을 주요 소재로 선택한 첫 번째 이유. 저는 일본 유학 생활 속에서 조각가로서 그 재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리사이클, 업사이클이 가능한 어떤 소재를 다뤄가면서 학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그 고국을 떠나가며 남긴 전자제품들을 수거하다가 처음 접해보는 PCB 기판이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공학적 요소를 넘어서 인간의 혈관 구조와도 비슷해 보이고 그 현대 사회에서의 연결과 단절을 상징하는 그런 재료를 보였기 때문에 폐기된 전자 부품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전자부품은 단순한 어떤 산업적 소재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나 관계 그리고 연결된 어떤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기술적 연결이 필연적으로 단절되고 폐기를 동반하는 어떤 그런 점도 흥미로웠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과정에서 낡은 것들을 버리고 잊혀가고 있으니까요. 폐기된 전자부품은 단순한 산업 쓰레기가 아니라 한때 중요한 기능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어졌다는 그런 점에서 시간성과 기억을 담고 있어서 저는 이러한 부품들을 새로운 형태로 조합하고 연결함으로써 그것들 다시 의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과정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한때는 정보와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는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 작품으로 변하는 과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가 탐구하는 연결의 미학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저는 전자부품이 단순한 기술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흔적이자 연결과 단절을 담고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예술을 다시 한번 재구성함으로써 기술이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잊어가는지 다시 질문하고 싶었던 거죠. 我觉得真的分享的很好，就是说，其实，在很多电子的一些电路板的一些设计上，的确还是有些美感，看起来非常整齐划一。但是，除了电子的元件之外，这次展览中还没有运用到其他哪些材质？那他们在你的创作当中扮演什么样的角色呢？ 이번 전시에서 반도체 웨이퍼와 폐기된 전자부품 외에도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폴리우레탄 수지, 그다음에 아크릴, 그다음에 LED, 그리고 크롬 도장, 그리고 또 레이저 커팅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는 매우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되게 깨지기 쉬운 특성이 있어서 저는 이 물리학적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것이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재를 실험해 나갈 것입니다. 레이저 커팅을 활용해서 기존의 공정 방식과는 좀 다른 형태로 패턴을 만들고 또 어떤 조형미를 찾았죠. 그리고 어떤 조명의 반사나 빛의 각도에 따라 변하는 어떤 표면의 질감 역시 기술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회로 기판, 그리고 칩, 그리고 저항 같은 어떤 부품들을 재조합해가지고 작품에 활용하였으면서 이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과거 한때 기능을 하던 것들이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의미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작품의 구조를 잡아주는 동시에 어떤 차가운 산업적 느낌과 정밀한 조형미를 강조할 수 있지만 그 스테인리스 스틸의 빛을 반사하는 표면 처리를 통해서 이 관객이 보는 각도에 따라 작품의 느낌이 달라지도록 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LED 작품의 일부이자 관객과 작품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LED는요. 빛의 각도와 강도에 따라 어떤 반사, 그리고 금속의 질감, 아크릴의 어떤 투명성을 변하면서 관객들의 시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었죠. 이는 관람객이 단순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듯 움직이면서 경험을 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전시에서 사용된 모든 재료들은 연결과 단절 그런 주제를 시각적으로 그리는 방식이면서요. 관객들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기술적 재료 속에서도 감성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도이기 때문에 잘 전달될 것 같은데요. 我觉得其实我们在现场，如果听众朋友或观众朋友有来到 Apollo， 就会看到它用了很多大量的 LED 哦，那可以凸显出它的一些艺术品的特色哦。那我想问一下，就是说，其实，在这些把科技废弃物变成艺术品的时候，在技术上有没有什么样的困难，有没有什么样的挑战？你可以是怎么样去克服它的呢？ 기술 폐기물을 예술 작품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는 굉장히 얇고 깨지기 쉬운 소재라서 그 공정 과정에서 원창에 균열이 생기거나 조각이 너무 작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또 특히 웨이퍼를 레이저 커팅 했을 때 열 충격으로 인해 미세하게 크랙이 발생하거나 거의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 부서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원하는 패턴이 정밀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웨이퍼의 두께라든지 레이저 출력, 속도를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 가장 적절한 조건을 찾는 어떤 실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정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일부러 깨트린다거나 단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새로운 조형적 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기된 전자제품들은 원래 기계적 조립을 전제로 제작되어 있어서 PCB 기판 같은 거는 수작업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 때 물리적 연결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부품의 크기라든지 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기판 속 회로를 이미지화시켜 유기적인 패턴의 어떤 도입으로 새로운 조형적인 부분이라든지 회화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었죠. 전자부품이나 반도체 웨이퍼는 산업적인 느낌이 강해서 이를 감성적인 예술 작품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차가운 기계적 질서와 어떤 따뜻한 감성을 균형 있게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那我觉得其实在这边现场可以看到很多作品哦。那想问一下，就是说这些作品大概要花多少时间？那花多少年？那哪一个部分是最具挑战性的？ 각 작품들의 제작 시간은 뭐 크기, 재료, 또 가공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됩니다.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단순히 조립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재료 테스트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하고 그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또 조립할 때 마감은 어떤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평균 제작 시간에서 소형 작품은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중형 작품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대형 설치 작품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특히 대형 작품의 경우는 테스트랑 조립 과정이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엔젤 또마를 만드는 과정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작품으로서 기존 본인이 해왔던 용접보다 세밀한 부분이라 그 용접 기술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어요. 크롬도색 과정에서는 또한 여러 시행착오가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사용됐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이번 과정은 반도체 웨이퍼를 조각을 내서 패턴을 만들고 이를 레이저 커팅하면서 예상치 못한 이런 깨짐이 계속 발생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조립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게다가 작품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지가 않고 관객의 움직임이나 빛에 따라 그런 변화하는 요소 그걸 추가하다 보니까 여러 번의 조정이 필요했고요. 금속 플레임이나 어떤 조명을 결합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타이완, 대만 전시에서는 새롭게 시도한 이 반도체 웨이퍼가 보통의 회화나 조각처럼 단순히 완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각 과정에서 수많은 실험과 조정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완성도를 좀 높여서 제작하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작품의 개념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我觉得每个艺术品都是非常不容易的方式，然后才产生出来的哦。那我想问一下，就是艺术家，就是在你有过去很多在全球国际的这些展览的经验哦。那为什么这次要选在台湾来做一个展出？那你对于就是这是因为在台湾的这次首次展览在 Apollo， 那我觉得说其实可以问一下，就是说为什么选择台湾是一个展出的地点之一呢？ 대만에서의 첫 개인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계기는 3년 전에 참가했을 때는 작품만 보내서 대만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직접 대만 호텔 아트페어에 참가하면서 그때 출품한 작품 10점에서 6점이 컬렉터를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내 작업이 대만의 기술이나 산업적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어서 관심이 갔었습니다. 또한 19년간의 일본 유학을 하면서 그때 당시 대만에서 온 유학 친구들이 많았고요. 또 일본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라서 반도체 제조라든지 기술 개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 작업에서 전자부품을 활용하는 만큼 새롭게 연구 중인 반도체 웨이퍼가 대만의 산업적 맥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번 전시는 대만의 아폴로 갤러리와의 협업을 통해 성사되었고요. 기존의 작업도 보여주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전시로 기획되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활용한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제 작업을 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만 전시 이후에 일본, 홍콩, 싱가포르 같은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전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전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에서 제 작업이 어떻게 해석될지 실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반도체와 전자부품이라는 기술적 요소가 강한 치료를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아시아 현대 미술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개방성이 있는 곳이라서요. 특히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결합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들이 많다고 들었고 그런 점에서 제 작업도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이번 전시는 단순히 제 작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대만의 어떤 예술가들과 대만 기업들의 관심과 기술을 기반한 창작자들의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那我觉得其实在之前呢，这么多国家的一个展览的一个机会当中，那一定有很多不同国家的观众就是来看过你这些作品的，给你一些回馈跟反应。那你可以怎么去看待这些反应都不一样啊？那你怎么去看待这个文化之间的差异？ 각국의 관객들이 작품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확실히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관객들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하는지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 예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어요. 일본은 세밀한 기술과 정밀한 작업에 대해서는 높은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인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어떤 정교함 그리고 질서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술의 해석을 정서적 연결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많이 걸리지. 그렇기 때문에 19년이나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고국에 귀국을 한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기술과 감정이 결합된 어떤 작품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적 배경과 디지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제가 작업에서 보여주는 기술적 재료와 그리고 또 예술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관객들은 제 작품에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는 방식을 최대한 감성적이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전자부품이라는 소재가 산업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술적인 감성적인 가치로 변화하는 과정을 좀 흥미롭게 느끼면 좀 더 기쁠 것 같아요. 각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예술의 접근 방식이 조금 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한
강조가 강한 나라에서는요, 제 작품의 기술적 재료라든지 창작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요. 또 사회적 문제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기술 폐기물이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관객들이 작품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 차이를 작품에 다층적 어떤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보고 있어서 예술작품은 단일한 해석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배경과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각국에서 경험을 통해 작품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那我发现呢，你的作品呢，曾经在那个 G IDOL 的成员书法的他的广告当中，那也有被韩国大音乐奖的一个奖杯设计哦。那其实重点就是说，你怎么去看待就是艺术跟就是流行文化的一个交流的部分呢？ 예술과 그 대중문화의 융합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이 대중문화에 결합될 때는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다 가진 사람들에게 예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죠. 대중문화는 그것을 더 직관적으로, 감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대만의 가수 중에 G 아이들의 슈아가 제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한국 대중음악상의 트로피 디자인에 대한 제 작품이 활용된 것은 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의 이미지와 또 감각 예술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술이 그들만 독특한 이야기와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되는 거죠. 대중문화는 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감각을 반영하는 만큼 그 안에서 예술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깊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예술은 대중문화 그 속에서 상징적이고 감동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술적 요소들이 대중문화에 녹아들면서 강력한 메시지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인한 트로피, 그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상징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을 수여하는 그런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예술적 표현을 하게 돼요. 제가 작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그리고 전자부품 등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이지만 그 산업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와도 연결될 때 그 상징성이나 메시지가 쉽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작품의 테크놀로지 요소가 대중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다가가면서도 예술적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예술과 대중문화가 만났을 때 그 결합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요. 제 작품이 그런 방식으로 대중들에 다가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那我们知道说，其实，在您的艺术生涯当中，是不是有一些就是特殊的一些经验，或者是说艺术家的一些风格或事件，然后来影响到你的创作风格？ 제 창작 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술가나 사건은 어떤 그런 예술의 경계를 허문 예술가들 중에서 산업적인 변화가 맞물린 순간들이었어요. 그 중에도 몇몇 예술가들이 제시한 새로운 미학적 접근과 기술적 어떤 시험들이 제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었죠. 마르셀 듀상이나 백남준, 남준파, 제 창작 스타일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친 예술가들입니다. 그들이 남긴 혁신적인 어떤 작업은 저에게 예술의 정의를 확장시켜주고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히 마르셀 듀상은 기존의 예술 어떤 규범을 도전하면서 예술의 개념적 측면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의 레드메이드 작품은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경계를 기술적 재료와 일상적인 어떤 객체로 확장시키는데 저는 완전 영감을 주었습니다. 듀상의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의 작품이 예술의 전통적인 규칙을 넘어서 무엇이 예술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는 제 작업의 철학적 기초가 됐습니다.
그런 어떤 기술적인 재료랑 산업적 폐기물들을 예술의 소재를 삼아서 기존의 예술적 가치를 재구성하는 방식은 제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웨이퍼 같은 재료와 그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남준파 선생님은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로서 기술과 예술을 결합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었죠. 그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매체를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었습니다. 백남준의 작품을 통해서는 기술이 어떻게 예술적 표현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고요. 백남준의 미디어와 기술을 예술로서 재구성하는 접근은 저희 작품에서 기술적 재료를 예술적 도구로 사용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작업처럼 저는 기술적 매체를 예술의 형태를 변형하고 사회적 메시지나 감정적 경험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남준파 선생님이 보여준 기술의 예술적 가능성을 보고 그런 기술 감정적이나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예술가가 제시한 기술과 예술의 융합과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접근은 저의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예술의 개념적 확장에 대한 탐구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욱 강화되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기술적 진보는 저의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죠. 대만이나 일본 등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지역에서의 경험은 제가 산업적 재료들을 예술적 표현으로 변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산업적 변화 속에서 제 작품은 기술적 폐기물을 예술로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했던 거죠. 또한 디지털 아트나 미디어 아트의 발전은 기술을 결합하는 제 작업에 큰 자극이 되었고요.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의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예술의 경계가 더 흐려졌을 때 저는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미학적 접근을 탐구하고자 했어요. 제 작업은 그래서 그런 기술적 요소와 예술적 메시지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전통적인 조각이나 회화에서 벗어나서 전자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웨이퍼, 어떤 산업적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술이 기술적 혁신을 담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죠. 예술이 단지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회적이랑 환경적 메시지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창작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我们感谢李秀英艺术家把这么美好的作品，然后带到台湾来，在阿波罗展出哦。那我想问一下，就是说在未来部分呢，你是否有计划尝试一些新的创作的形式或是技术？例如说，你刚刚一开始有提到的 AI 啦，或者是一些艺术部分，或是所谓的沟通实境就 AR 部分，就是可以更好的来呈现你的艺术呢？ 네. AI 아트와 증강현실 AR 같은 새로운 창작 방식은 제 작품의 미래적인 방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품에서도 기술적인 진보와 예술적 표현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AI와 AR은 앞으로의 창작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AI 아트와 증강현실의 AR 기술을 작품에 도입하는 것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술이 예술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새로운 창작 방식과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고요. 이런 기술적 혁신들이 작품의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고 관람객들의 소통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好，那我知道呢，就是你即将参加就是 TVN 电视剧哦，就是 Convenance Man KR 的这个艺术布置的一个计划哦。那这个合作的部分对你的创作理念是不是有些影响？ TVN 드라마 컨피던스맨 KR에서 저의 작품이 곳곳에 이렇게 세팅되어서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 흥미로운 기회였었어요. 이 협업은 제 창작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예술과 대중문화의 융합에 대한 저희 철학과 기술적인 어떤 시험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간적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제 작품이 어떻게 다양한 관객과
또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그 예술적 메시지가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작업이 단순히 전시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컨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 철학의 확장을 경험할 것 같아요. 드라마 세트장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 작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서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실험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전자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웨퍼 같은 산업적 재료를 드라마 세트라는 공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예술을 이용하면 어떻게 실제적인 공간적 맥락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관객이 드라마를 보는 방식과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협업은 재창작 철학에 큰 영향을 주면서 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기술적 실험이랑 공간의 접근을 통해서 창작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런 세트장의 디자인을 통해서 제 작품이 실제적인 공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는 저희 작품에 더 많은 차원과 깊이를 추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那我觉得其实我觉得发展都很好。那你的作品因为不只是探讨科技那里面还有涉及到一些情感，还有社会的议题。那未来是不是会针对这个部分呢，继续朝这个方向来做发展？ 전자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웨이퍼 같은 소재들은 좀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제가 이를 감정적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변형하려고 합니다.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로 삼고 싶습니다. 사회적 메시지는 제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를 더 심도 깊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술적 폐기물, 그리고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은 또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술적 재료를 통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은 어떤 소재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이는 미래지향적이고요. 혁신적인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AR이나 AI 같은 최신 기술을 통해서 작품을 관람객이 직접 경험하고 그런 기술이 감정을 더욱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술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 경계를 허물면서 감정과 사회적 메시지를 더 깊이 확장하는 작업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는 작품들이 실험과 또 감정적 깊이를 동시에 갖추면서 사회적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好，那我觉得真的非常谢谢，就是北秀英他艺术家对大家那么多分享那么多他的创作理念那最后再一个问题就是说，对于年轻的，就是对年轻的艺术家，或是有志于在结合科学、科技跟艺术之间的创作者，你有什么样的建议？ 창의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다양한 분야와 교류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술적인 도전을 즐기고 그 실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더욱 발휘하게 됩니다. 기술 예술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실패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실험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배우는 과정이면서 실패에서 얻는 교훈은 다음 단계로 나가는 큰 자산이 될 것이에요.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고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술가나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예술을 결합하는 과정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여정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好，我觉得真的非常谢谢，就是裴秀英的一个介绍，还有她的分享。那其实呢，我们阿波罗的时间呢，在这边的展览呢，从3月1号到4月5号，在阿波罗这边，欢迎大家一定要来看看，这非常难得的机会，因为这是国际的艺术家。好，那我们下次再见喽，拜拜。拜拜，谢谢。谢谢。